인위적인 것에 의해서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니까 소나무 숲이 갑자기 사진단 말이죠. 완전 박멸이라는 초기 대응 과정으로 동일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점점 더 악순환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한 번 감염되면 나무가 100% 말라 죽는 이른바 소나무 에이즈,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병한 지 29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잘라낸 소나무가 1,000만 그루, 들인 예산은 수천억 원에 달하지만 현재 경남과 제주, 경기도에 이어 청정 지역인 강원 지역까지 재선충이 퍼진 상황입니다. 이젠 자칫 백두대간을 위협할 정도가 됐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세종시 야산입니다. 나무 대부분이 잘려나가 헐벗은 모습입니다. 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된 나무 주변 3,000그루 가까운 소나무를 베어내면서 울창하던 야산은 민둥산이 됐습니다. 세종시에 재선충이 발생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서도 비슷한 모습의 야산이 눈에 띕니다. 온 산에 소나무 밑동만 남았습니다. 이곳 역시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 반경 50m 이내에 있는 소나무를 전부 잘라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재선충이 발견됐습니다. 피해 지역이 점차 북상하면서 한반도 침엽수림의 근간인 백두대간, 그중에서도 핵심인 설악산과 오대산, 태백산 국립공원의 소나무 숲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전체 2개소 7번이 발생이 돼서 긴급 방제 대책 회의를 오늘 실시를 했고 모두 배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지난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남쪽으로는 제주, 북쪽으로는 경기와 강원까지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피해 시구는 모두 114곳. 올해 들어 13곳에서 새롭게 재선충이 발견됐습니다. 제주 산방산 일대. 얼핏 보면 마치 단풍이 든 것처럼 숲이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소나무의 솔잎이 모두 말라 죽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는 또 있습니다. 이곳 제주에서는 재선충 방제 과정에서 주변 화렵수와 지형이 파괴됐습니다. 화산이 분출할 때 만들어진 용암으로 생성된 곶자왈. 나무와 덩굴식물이 함께 자라는 제주만의 독특한 원시림입니다. 중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보호지역이지만 재선충 방제가 진행되면서 산길이 파헤쳐지고 화렵수는 밑동만 남았습니다. 작은 화산으로 불리는 오름의 경관도 훼손되고 있습니다. 재선충 방제 장비가 진입하면서 암석이며 길들이 파헤쳐졌습니다. 방제지 근처에는 재선충 방제 때 뽑혀나간 화렵수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곶자왈 지역도 그렇고 오름 지역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는 장비가 진입을 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2차 피해인 거죠. 화렵수, 그러니까 소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그 사이에 나 있는 다른 나무들은 다 잘려진다는 거죠. 그 장비가 들어가면서 그 기존 그런 그 지질적인 원형들이 훼손이 되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들도 발생이 되고 있고요. 방제를 하다 보면 그 장비가 또 들어가게 되고 인력을 가게 되면 그 인력이 또 다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소나무를 죽이는 재선충입니다.
몸 길이가 1mm에 불과한 제선충은 혼자서는 이동 능력이 없어 하늘소의 기생에 옮겨 다닙니다. 4월에서 8월 사이 하늘소가 성충이 돼 솔잎을 갉아먹으면 이때 제선충이 소나무에 감염되는 겁니다. 제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4개월쯤 지나면 말라 죽는데 이 죽은 나무에 하늘소가 알을 낳고 이후 성충이 되면서 다시 주변에 제선충을 옮기는 겁니다. 영양분 껍질에서 이렇게 흘러져요. 그래서 솔수염 하늘소는 그 부분을 먹는다고요. 그래서 먹을 때 이제 선충이 들어가면 선충이 이제 소나무를 급성적으로 죽여주는 거죠. 그래서 송진이 분비되지 않도록 만들면 그때 와서 알을 낳는다고요. 제선충은 아직까지 치료약이 없습니다. 소나무 제선충 방제를 위해 잘린 소나무들을 불에 태우는 소각 방제가 한창입니다. 소나무에 기생하는 제선충과 하늘소 유충을 태워 죽이는 겁니다. 나무를 잘게 파쇄하기도 합니다. 방제 지침은 하늘소 유충이 살 수 없도록 지름 2cm 이하의 잔가지까지 모두 파쇄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준을 넘는 굵은 가지들이 발견됩니다. 파쇄 시기도 중요합니다. 한 켠에 쌓여있는 소나무 껍질을 들추니 솔수염 하늘소 유충이 발견됩니다. 파쇄 공장 주변이 작년서부터 그 소나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파쇄를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물량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바로바로 안 돼서 솔수면에서 옮겨갔다는 거. 산림청이 소각이나 파쇄보다 많이 사용하는 이른바 훈증입니다. 제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잘라 그 위에 농약을 붓고 막을 씌워 농약에서 발생하는 독성 물질로 제선충과 하늘소 유충을 죽이는 방식입니다. 이때 농약 성분이 유출되지 않도록 훈증막을 철저하게 흙으로 덮습니다. 제선충병이 가장 극심한 곳 가운데 하나인 울산 방제 현장. 밀봉돼 있어야 할 훈증더미지만 훈증막 곳곳이 찢기고 구멍이 나 있습니다. 방제 대상 소나무들이 밭 경계목과 울타리로 사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제선충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의 이동거리는 2-3km 안팎. 이 때문에 제선충병의 급속한 확산은 감염된 소나무 목재의 이동이 한 원인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깔끔하게 못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주민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게 방제가 되다 보니까 이 위험성이나 이런 걸 경과시하고 스스로가 그거를 좀 가져간다든지 이용한다든지 또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번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905년 소나무 제선충병이 발생해 매년 100만 제곱미터의 소나무가 사라진 일본. 제선충 완전 방제를 목표로 하던 일본은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방제 방식을 바꿨습니다.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수종은 철저하게 보호하되 다른 화렵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소나무 군락지는 포기하는 방식입니다. 제선충 완전 방제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현실성 없는 완전 방제 정책보다는 방제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나무 숲이 다 사라졌다는 것보다는 그쪽도 이제 지켜야 할 것들은 철저히 지키거든요. 특히나 해안 방제림이라든지 어느 도시의 어떤 그 기능을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숲 같은 경우는 시민을 비롯해서 그 지방 정부에 철저히 지킨다고요. 거기는 또 구체 정해놓고 지켜요. 소나무 제선충병 방제 29년. 그동안 투입된 예산은 6,70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천만 그루의 소나무를 잃은 지금도 재선충 확산세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